그러니까 내 안에 욕구가 있는데, 내 어떤 흥미가 있는데 이게 안 채워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뭐냐면 계속 긴장을 시켜요. 그 긴장을 시키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동원시키니까 그 긴장되고 또 그것이 불안을 느끼게끔 하는 것. 그건 결국은 내 안에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미해결된 과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긴장과 불안을 느낀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와, 이거 멋진 말 아닌가요? 한국에 태어날 수도 있고 미국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 세계라는 큰 넓은 그거에서 나는 그 세계 속에서 태어났다. 근데 어느 세계에 내가 태어나냐에 따라서 나는 내 관계가 달라진다. 만약에 아프리카 저 추장 아들로 태어났으면 추장 아들로서의 어떤 아프리카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존재하게. 관계성은 이미 삶의 선행 조건으로 구성된다. 이 말을 우리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선행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라는 게. 만남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만남을 만든다. 머리에 좀 띵하게 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구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새로운 관계를 확장하고 그거 사실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없어요. 약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세계 속에서 태어났고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들하고 만남이 대부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만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와,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앞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우리는 세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 이용 관계가 아니고 교류 관계다. 이용 관계라는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맺는 관계. 이걸 우리 이용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내 이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류 관계라는 건 내가 이만큼 줬으면 저 사람도 내한테 이만큼 줄 수 있는 거고 또 저 사람이 이만큼 줬다면 나는 또 저 사람이 더 줄 수 있는 거고 일종의 호혜성과도 같은 거죠. 관계성은 상호성을 전제로 한다. 상호성. 일반적으로 심리적 어떤 걸림돌, 심리적 장애, 심리적인 문제는 전부 다 뭐에서 나오는 건가요? 세계로부터 단절되는 것이다. 세계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컨텐츠, 하나는 프로세스 이야기할 때 컨텐츠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내용은 대부분 주관적인 것이고 프로세스는 과정을 이야기하니까 이건 조금 더 객관적이다. 내용은 사실이나 판단에 관한 것. 판단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세상 모형에 가까운 거예요. 네.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내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형성된 나의 세상 모형이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삶을 고착화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걸 우리는 뭐냐면 창조적이다. 이건 진정한 용기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용기의 표현. 이게 뭐냐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 이외에 새로운 어떤 호기심, 새로운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은 용기가 없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그런 도전이나 호기심을 통해서 전혀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새롭게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창조성이다. 좀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좀 창조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닫힘이 아니고 열림이다. 내담자가 새롭게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다. 미래나 과거가 아니고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지금 여기에서 그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가 있다? 과거에 가 있다. 사실 과거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가 현재를 그냥 덮어버렸다. 현재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 그걸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주로 회피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힘든 그런 스트레스나 고통조차도 직면을 해야 지금 여기에 실존적인 내 존재가 되는데, 좋은 것만 내가 수용하고 직면하고 안 좋은 거는 무조건 닫아버린다면 이건 현실을 부정하는 거게 되는 거죠. 안 좋은 것조차도 우리는 뭘 해라? 직면해라. 그것이 지금 여기 실존적인 삶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럼 이걸 좀 인간관계로 좀 확장해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좀 불편한 사람인조차도 내가 굳이 먼저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또 그것조차도 긍정적으로 해주다 보면 어차피 대부분의 관계는 그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니다. 그 관계가 피상청일 수도 있다. 만나기는 만나는데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피상청 만남이라 그래요. 형식적으로 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원래 크다라는 걸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다 독특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림이 아니고 다르다. 그 틀림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옳고 넌 잘못됐다. 다름은 내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다. 차이가 있는 것은 서로 수용해 준다. 수용 다음에 존중을 해준다. 그러면 이 내가 틀림을 썼을 때는 뭐냐면, 나는 옳고 넌 틀리니까 네가 날 따라해야 돼. 내 통제를 받아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 또는 불편해진다. 근데 다름은 뭐냐면 서로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을 해주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죠. 어차피 사람은 10인 10색 10명의 사람이 있어 10명의 색깔이 다 다른데도 우리는 계속 틀림의 잣대를 쓰니까, 틀림의 잣대는 다른 말로 하면 같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같을 수가 있어? 근데 그 같음이라는 것도 주관적으로 내 중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와 틀림을 적용시켜 버릴 때는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름을 쓰면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내하고 다른 존재가 뭐 저 사람은 저렇게 하겠지.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순간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편안해요. 근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뇌가 자기 중심적으로 다 세팅되어 있어요. 자기가 옳다라는 거에 너무 빠져있다. 이게 너무 심하면 들어가는 게 뭐냐면 확정 편향이에요. 확정 편향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이 믿음이 너무 과하게 특정한 한 부분에 적용될 때 나머지 부분들을 다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확정 편향이 나오는데, 그 확정 편향이 난 정의고 내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이야, 나쁜 거야 라고 남을 공격하기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죠. 능력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또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어야 한다. 기대와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사랑이 오지도 않아요.